자, 우리 진석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준석이. 준석이. 진석이 또 누굽니까? 아, 몰라. 이준석 대표가 9년 전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에 박근혜 시계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어제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박근혜 시계를 줬다. 그러니까 성접대 받은 뒤에 박근혜 시계를 이준석이 줬대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논두렁 시계의 약간- 새로운 버전이네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건 바로 확인해 보면 되죠. 1년 번호 있으니까. 근데 번호도 그렇고 뭐 이준석이 말하기는 그 뭐 시계가 원래는 그 뒤에 나왔는데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는 이준석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응? 이것은 이준석이 차고 있던 아무 시계나 박근혜 시계라고 접대를 그냥 풀러준 거라는 거죠. 헐,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줬으면 청와대에서 내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동안 그 당시에 뭐였어? 청년위원으로서 뭐 청와대 무슨 직속으로 박근혜 퀴즈였으니까. 뭐. 아니 그때는. 기관장도 했어. 무슨 청년위원 아, 그래요? 맞아, 맞아. 위원장인가 그런 그거 거 했었어요. 했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청와대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접대를 해준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준석이도 접대를 받으면서 뭔가 명함 말고 뭔가 하나를 주고 싶었겠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아이고 접대 고마워. 이거 귀한 건데. 대통령이 하사한 시계인데 이거 차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거를 고이 모시고 있었던 거지. 아 이거 청와대 시계야. 근데 사실은 이게 동대문에서 산 가짜 시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에이 송 작가님의 의견이 그렇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 내가 그렇다. 이런 얘기하면 좀 내가 이제 그런 수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제가 이게 뭔 소리야, 반지를 이거? 이렇게 많이 끼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네. 끼고 다니다가 네. 뭐랄까 이제 의미가 깊은 분을 만날 때마다 어머. 하나씩 풀어서 드리면서 네. 제가 소장했던 건데 네, 잘 간직해 주십시오. 꽤 있을 거야 나한테 받으신 분들. 네. 근데 저는 이런 기사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받았다는 건 지가 인정하는 전제 아니야. 응? 아니 지가 접대를 받아서 줬다라는 걸 인정하는 전제 아니냐고. 아, 시계를 안 줬다고 얘기했지. 성접대를 안 받았다 얘기 안 했다. 그렇지. 나는 시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시계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는 나중에 그 사람이 시계를 들고 왔어도 이게 청와대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를 준석이는 알고 있는 거야. 왜? 이미 저도 사기로 줬으니까. 와. 그래서 요건 물적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긴 성접대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SNS에서도 안 했네요. 그냥 시계를 받은 적이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다. 자, 그렇게 이런 얘기를 와중에 이준석 비서실장이 박성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비서실장. 당 비서실장이에요. 당대표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사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약 3개월여 만에 오늘 사퇴하는데요. 7월 7일이죠.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심사 앞두고 거리두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그러니까 시계 박근혜 시계 이것도 사실은 별 의미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든 아니든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준석은 끝났다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흑화가 아니라 이제 때가 타가지고 그레이 새끼 돼가고 있는 거죠. 아, 네. 나 갈 거야. 이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레이색이야. 그렇지. 그레이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그 정도 수준인 건데 네. 이 와중에 페이스북에 네. 자신 있는 어떤 발표를 해줬다고. 네, 정말 기대를 주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에 이 12시간 전에 뭐라고 썼냐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말 달리자. 뭘까요? 네, 달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싸이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을 거의 버리고 있다. 그렇지.
예, 시계도 나오고 성접대 나오고 그리고 뭐 비서실장도 나간다 어. 하고 이러니까 이미 당 안에서 네 자리 없어라고 조직적으로 몰고 있는데 알아서 나가 이거죠. 그래 달려보자. 니들 감당할 수 있나 보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 누구를 그럼 이건 국진당을 향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당 자체를 아.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카드를 이준석은 이미 들고 있다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에도 윤석열한테 가서 굽힌 거예요. 근데 윤석열 안 만나주지. 자리 뺐지. 심지어 추호 할배까지 배신 때리지. 아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망갈 구멍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완전 목을 엄청 조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속으로 시종일관 당당해. 시종일관 뻔뻔해. 이런 건 뭐냐면 나 그냥은 안 죽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패기를 우리가 더더욱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흑화시켜야 돼. 지금 그레이색이야. 에서 흑화로. 흑화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 갑자기 포항으로 가가지고 예. 포항에 누굴 만나러 갔지? 아 예전에도 뭔가 지역으로 먼저 달려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그때 장재원하고 싸울 때 장재원 지역구 부산으로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했잖아요.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제주도도 가고 막 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욕한 김정재 지역구를 갔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의미인가? 뭐 근데 그런 갔는데 뭔 반응이 있어야지. 지역구에서 뭐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유 우리 김정재가 미쳤나봐요 우리 당대표님한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지지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는 것만으로 뭐지? 김정재 기다려 네 거부터 깐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뭐 어쨌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경주 뭐 이렇게 간다는데 어제는 포항에서 무슨 사진 찍어가지고 포항 맥주 사진 찍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내려가면 늘 언제나 얘네 지방 내려갈 때부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당대표가 내려가면 누군가 지역 유지는 만납니다. 당연히 만나야죠. 네, 당연히 만나갖고 뭔가 거기에 관련된 딜이나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낙도에 있는 전라도 지방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포항도 마찬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대구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의당 합세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나와요.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맞춰가지고 정치적인 언어투로 살짝 흘리는 겁니다. 여기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유준석이 만나러 간 사람이 포항에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아마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니지. 아닌가? 살려달라고 할 거면 지역까지 내려가서 살려달라고 빌지 않지. 저는 그래요? 포항 가니까 옛날 그 포항 수산업자 생각이 나네요. 아, 수산업자 생각도 나고요. 수산업자한테 돈이 뜯겼던 네. 무성이 형님도 생각이 포항 나고. 지역 신천지 지부하고 뭐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도대체 신천지가 본부가 대구예요? 대구고. 대구가 본부에 있고 네. 핵심 지역이 어디예요? 용인에 있고요. 용인. 서울에 있고요. 서울. 광주에 광주? 있고요. 네. 포항에도 맞네. 있어요? 부산 쪽에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포항을 갔다라는 거는 포항을 뭐 포항 부산 가까우니까 그쪽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냐면 네. 서울에 있는 본산 중에 중심이 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어요. 맞아 그때 건물도 네, 있었고. 건물에 거기에 국진당 사무소하고 그 교회가 같이 있었고요. 그쪽 지역 상계동 그 보람 아파트를 주변한 9세대 지역에 또 굉장히 많은 그 신도들 그 기숙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기 연관돼 있는 게 많아요. 왜 이준석이 노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출마를 하고 있는가? 물론 고향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왜 대구를 가갖고 그렇게 환대를 받았나 그리고 왜 국민투표 50대 50을 해갖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기라상 같은 정치 선배들을 제끼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나 이 모든 배후에 신천지의 힘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신천지 본부는 과천에 있다는데요? 그렇죠. 과천에 그 큰, 옛날에 이마트 3층에 있었는데 지금 옮겼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용인과 뭐 과천 이쪽
같은 그 바운다리 아니니까 그 안에서 교세를 상당히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거의 전국적인 조직을 다 갖춰놓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신천지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어디예요? 12지파가 있대잖아, 쟤들이. 심지어 중국까지 지파가 있잖아, 현재. 아니 현재는. 내 말은 일단 뭐 천지일보, 천지TV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만한 것들 기업이랑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신천지와 관련된 언론 또는 회사 기업체로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500개 떠요. 500개 활동하고 있는 게. 지역 신문부터 너무 시작해갖고 너무 많은데요? 기업체들 이름이 다 한글 이름이야. 그래서 네. 그 찾아내기 그 이야기도 쉬운데 이 내용이 이제 100%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게 얼마나 있는 조직이냐인 거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현재 20만 이상의 신도와 또 그만한 활동력 그리고 특히 20대의 청년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특별한 그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따라다녔던 그 각시탈 탔던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동원됐던 사례들이 증거로 많이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그 조직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보복당해요? 여기 들어가면 내가- 거의 노예처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 아니에요. 소속되면? 이 안에서도 일종의 등급제 같은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 활동에 걸맞는 지위와 이거를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백수가 아니에요. 다 언론사에 있거나 뭐 어디 회사에 있거나 공기업에 있거나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제 신천지의 조직이 거대해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빨대와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신천지도. 결과적으로. 야, 엄청나네. 그래서 이마만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신천지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세웠는데 지금 검찰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핵관한테 이거를 고스란히 그냥 내주고 정치 권력, 지금 국민의힘 안에 심어놨던 기존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걷어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준석이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 진짜 나중에 감옥을 가고 막 어떤 그 모든 걸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신천지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남이가 했었던 김비춘하고 맞짱 떴던 그 세월호 때의 구원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구조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정치적인 이게 이준석을 세운 세력이 신천지면 신천지의 합의를 얻어내기 전에는 이준석을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준석이 지금 살아남는다고 치면 이건 정치적 결합은 아니에요. 정치권 안에서는 이미 다 내준 거니까 이준석을 당선을 시켰던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세력들이 지금 일종의 내부 반란, 변란, 투쟁 뭐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준석이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자금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그거야. 선거 자금으로 들어온 자금 제공자가 이준석하고 한편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리스트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공중분해를 시켜버릴 수 있다니까. 삼성이나 LG한테서 뭐 차떼기 갖고 돈 받아서 선거 치르지 않았어, 윤석열은. 그러니까 그 자금이 나는 사실상 신천지나 유사교단 형태 안에서 나왔을 거고 그 교단 소속이라고 의심돼 내 생각이야. 신천지라고 의심되는 이준석은 그에 관련된 회계 전말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송 작가님의 의견이 맞다면 저쪽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준석이 아예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준석 어떻게 해요? 뭐 신천지하고 합의를 되면 신천지가 버리겠죠. 그럼 이준석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저 혼자 뒤집어서 깜빵을 가든지 그거는 이준석 개인의 문제인 거고 절대 그러진 않을 것 현재의 같아요. 싸움은 이준석 개인과 윤핵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천공을 위시로 한 그 무속 세력은 신천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종인데 라이벌 관계잖아요. 아니요, 연합한 관계죠. 아, 연합을 했다고? 이번에 한국 불교 대정정을 비롯해서
박근혜 뒤에서 그 구태줬던 그 건진법사를 비롯해갖고 신천지 세력 이들이 전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천지가 윤석열을 비호해갖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먼저 비호를 했죠. 코로나 때 윤석열이가 여기를 풀어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교주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만희가. 압수수색 안한 거. 이만희가 얘기했었잖아. 구속도 안 시킨 거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끈끈한 조합은 맺어져 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신천지가 나는 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준석은 어쨌든 신천지가 올린 대표인데 지금 이준석을 이렇게 그렇죠. 끌어내리려고 하는 쪽하고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준석을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이준석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증해줄 방법을 내놓으라는 거지. 딴 사람을 세우든가. 딴 사람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대가로 흔히 말하는 기독청 같은 기독청이나 무속청 같은 그런 기관을 세워가지고 일종의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뭐 부속실을 확대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뭐 국민정신건강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 실제로 이거 좀 오바긴 한데 용산 지역에 용산 용지를 거의 다 쓰는 역대급 종교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도 지금 저기 유튜브나 인터넷 안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용산을 수용한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확답이 이거의 대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준석이의 싸움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준석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봐야 된다. 이게 다 코로나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거야. 코로나가 신천지 중국에 있는 그쪽에서 넘어와서 그 교단 내부 관계자들 장례식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과정 중에 신천지란 그룹이 드러나고 정치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사안의 시작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